아, 진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오늘도 계획만 세우다 침대 위에서 하루를 다 보내셨나요? 커뮤니티에 의지력 쓰레기 탈출법을 검색하며 자책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지금 빨갛게 부어올라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여러분을 괴롭힌 미루기 습관의 사슬을 끊고 애쓰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뇌 해킹 기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잠시만요. 당신의 뇌를 평온하게 만드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뇌의 부기를 빼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를 멘탈 약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야말로 갓생산다 라고 다짐하죠. 그런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어떤가요?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고 싶거나 손가락이 자석에 이끌리듯 유튜브 쇼츠를 누르고 있지 않나요? 정신 차려보면 밤 11시, 오늘도 망했다는 생각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옆집 철수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난 왜 이럴까?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자책을 아주 명확하게 멈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 전전두엽이라는 녀석이 지금 퉁퉁 부어서 파업을 선언한 상태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부기는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전전두엽의 신경회로를 마비시키고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 뇌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돌리면 본체가 뜨거워지고 응답 없음이 뜨죠. 여러분의 뇌도 지금 그 응답 없음 상태인 겁니다. 발목이 삔 사람에게 왜 못 뛰어? 의지가 부족해? 라고 소리친다고 그 사람이 뛸 수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발목은 더 망가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에 필요한 건 채찍질이 아니라 이 뜨거운 부기를 가라앉혀줄 얼음찜질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으로 당신의 부어있는 뇌를 쌩쌩한 뇌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뇌가 붓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업무 보고 어쩌지? 이번 달 카드값 밀리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하는 순간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코르티솔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녀석이 과도하게 나오면 전전두엽의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고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뇌부기의 실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전전두엽은 우리 뇌의 CEO입니다. 그런데 CEO가 머리에 열이 펄펄 나고 퉁퉁 부어서 누워있다면 회사 우리 몸과 제대로 돌아갈까요? CEO가 자, 이제 일어나서 운동해! 라고 명령을 내려도 입만 벙긋거릴 뿐 사원들에게 명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매일 아침 겪는 무기력증의 진짜 정체예요.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명령 체계가 물리적으로 마비된 겁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뇌의 부기를 어떻게 빼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뇌의 작업 기억 공간 비우기입니다. 우리가 미루기를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뇌에 미결된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빨래해야지, 매일 답장해야지, 영양제 먹어야지. 이런 사소한 생각들이 뇌의 작업 기억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뇌는 이 모든 걸 기억하느라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며 계속 붓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기술, 3분 브레인 덤프를 제안합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보다 종이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걱정과 할 일을 단어 위주로 적으세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어제 친구한테 한 말이 좀 그랬나? 이 같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쏟아내세요. 이렇게 종이에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제 이건 내가 기억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며 긴장을 풉니다. 뇌 속에 꽉 차있던 데이터가 종이로 옮겨가면서 비로소 뇌가 쉴 공간이 생기고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마친 후 뇌파를 측정해보면 과열되었던 베타파가 안정적인 알파파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뇌라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꽉 차서 응답 없음 상태였던 것뿐이에요. 자, 지금 바로 종이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브레인 덤프로 머릿속 메모리를 좀 비워냈다면 이제는 실제로 뜨거워진 뇌를 차갑게 식힐 차례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는 몸과 연결된 양방향 통로입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굳지만 반대로 몸을 의도적으로 이완시키면 뇌는 이제 안전한가 봐? 라고 착각하며 부기를 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곳은 여러분의 턱과 어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윗니와 아랫니가 꽉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턱 근육은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 입을 내하고 살짝 벌리고 턱의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침이 살짝 나올 것 같은 바보 같은 표정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어깨를 귀 쪽으로 바짝 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리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서 뇌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물리적 얼음찜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뇌의 부기를 빼려고 해도 자꾸만 다시 뇌를 붓게 만드는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특히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들입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할 때 스마트폰을 잡는 이유는 뇌가 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부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가장 적은 노력으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짧고 강렬한 자극은 뇌의 신경회로를 더 자극하고 전전두엽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디지털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쇼츠를 1시간 보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바로 뇌의 부기가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술, 시각적 거리두기를 권합니다. 뇌가 너무 부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억지로 책을 펴거나 운동하지 마세요. 그냥 창밖 먼 곳을 30초만 바라보세요. 우리 뇌는 가까운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가장 긴장하고 먼 풍경을 볼 때 가장 이완됩니다. 초점을 흐릿하게 풀고 먼 산이나 하늘을 보는 것, 그것이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과학적인 휴식법입니다. 나는 왜 쇼츠만 보고 있을까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가 지금 너무 뜨거워져서 가짜 얼음인 도파민을 갈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만 그 얼음이 사실은 독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대신 먼 곳 보기라는 진짜 치료제를 처방해주세요. 자, 이제 뇌의 부기를 빼는 즉각적인 응급처치법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다시는 붓지 않는 강력한 뇌를 만드는 기초공사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 밤마다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식기세척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과학에서는 이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들이 평소보다 크기를 60%나 줄입니다. 왜 줄이냐고요? 세포들 사이의 공간을 넓혀서 뇌척수액이라는 세척액이 뇌 속의 찌꺼기와 염증 물질들을 싹 씻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을 줄여가며 갓생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식기세척기를 돌리지 않고 계속 더러운 접시에 밥을 담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접시는 점점 더러워지고 뇌는 더 부어오르며 결국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라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오늘부터 내 뇌를 퉁퉁 붓게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루 7시간의 잠은 사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전두엽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천연 소염제입니다.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찾는 달콤한 디저트나 자극적인 배달 음식들, 사실 이게 여러분의 뇌를 더 붓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정제 설탕과 밀가루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혈관을 타고 뇌까지 전달됩니다. 반대로 뇌의 부기를 빼주는 고마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와 견과류입니다. 이 녀석들은 뇌의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 쿨링 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간식으로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선택하는 것, 그 사소한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 실행력을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건 여러분의 영혼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너무 뜨겁게 달궈진 채로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엔진이 과열된 차에게 필요한 건 채찍질이 아니라 시동을 끄고 열을 식힐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단지 잠시 정비가 필요한 소중한 존재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스스로를 미워했던 그 마음조차 뇌의 부기가 만들어낸 가짜 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가 맑아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비로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제가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뇌의 부기를 즉시 가라앉히는 3초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 아주 고집불통이라서 열심히 해야지, 불안해하지 말자 같은 생각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몸의 감각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앞으로 무기력함이 엄습하거나 무언가 시작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딱 2-3초만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1초, 턱을 툭 떨어뜨리고 입안에 공간을 만듭니다. 턱에 힘을 빼는 순간 뇌의 경보장치인 편도체가 지금 위급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하며 즉시 안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1초,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숨을 크게 한번 후 하고 내뱉습니다. 올라갔던 어깨가 내려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뚫리고 뜨거웠던 전전두엽의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1초,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물체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펜의 끝, 손톱의 모양, 혹은 책상의 나뭇결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과부하 걸렸던 뇌의 잡생각 회로가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허무하신가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2, 3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뇌의 뜨거웠던 부기를 빼는 가장 빠른 물리적 스위치를 누른 것이니까요. 여러분, 변화는 거창한 다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할 거야. 같은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뇌를 더 붓게 만들 뿐이에요. 대신 오늘 배운 이 작은 3초 기술들을 하루에 딱 3번만 써먹어 보세요. 뇌가 부어있을 땐 잠시 멈춰서 브레인 덤프를 하고 턱에 힘을 빼고 아몬드 한 줌을 먹으며 7시간 푹 자는 것. 이 사소한 뇌 정비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뇌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최적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었구나. 내 뇌를 다루는 법을 몰랐을 뿐이었구나. 라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스스로를 미워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이제는 위로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고 이제 더 똑똑하게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퉁퉁 부은 뇌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렸나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내 뇌야, 그동안 미안해. 이제 부기 빼주러 가자.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언이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평온해질 때까지 저 심리의 도끼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소중한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 밤 아주 시원하게 세척될 거예요. 감사합니다.